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무장 집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으로 꼽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헤즈볼라가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 중동 전체적인 이 전쟁이 될 수가 있고 자칫하면 세계 대전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헤즈볼라가 변수로 꼽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뭐 좀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바논 남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장 정파, 친이란 무장 정파입니다. 예, 뭐 하마스도 있고 뭐 헤즈볼라도 있고 여러 뭐 단체, 테러 단체, 뭐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 사이고 가장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면 단연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하마스 로켓 공격 이후에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아직까지는 뭐 약간의 교전 정도는 있는데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보고 별다른 움직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입할 가능성,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것이 애당초 무장 정파로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 때문에 출발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는 그 세력이 등장한 것 자체가 예. 이스라엘 때문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는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헤즈볼라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때문에 생겨난 단체인데요. 1982년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벌써 40년을 넘겼습니다. 41년째인데 그 이스라엘이 1982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 기억하시죠? 이 피에로의 뿌리를 뽑겠다고 이스라엘이 1982년에 당시 레바논을 전격 침공했었습니다. 그 완전히 그때 그 무력 침공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죠. 그때 그 레바논을 왜 침공했냐면 레바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뿌리 뽑겠다 하면서 레바논을 그냥 하루아침에 침공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때 레바논을 들어가서 레바논 남부 지방을 강제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바논 안에 시아파들, 레바논은 시아파 국가인데 레바논 안에 그 시아파들이 많이 있다가 굉장히 격앙했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 내 시아파 세력이 이 레바논을 침략해 들어온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조직, 그것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지 않았으면, 침략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생겨나지 않았을 단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분노한 시아파들이 조직했고, 그래서 이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뭐 이스라엘에 맞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네, 조직된 맞아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력이 아주 대단한 대단하죠.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도 무장 정파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기를 갖추는데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금 무력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나 하면요.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규군보다 더 강한 그런 세력이 헤즈볼라로 이렇게 지금 꼽히고 있는데 현재 헤즈볼라 지도자가 하산 나스랄라인데요. 2021년 그 10월 기준이니까 벌써 2년 전 기준인데 훈련된 전사가 지금 10만여 명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지난 지금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한 그런 전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된 전사가 10만 명이면은 실제로 갖고 있는 무기들도 엄청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요즘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사실은 뭐 머릿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10만 명 뭐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겠지만 네. 그래서 무기가 뭐가 있나가 중요한데 대단한 무기 보유하고 있어요. 로켓포가 지금 그 추정하기로는 한 4만 기의 로켓
로켓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최소치고요. 최고는 한 15만 기까지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즈볼라가 10만 기는 분명히 넘겼을 것으로 보이고 한 15만 기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추정되는 로켓포 숫자가 웬만한 국가들이 보유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더 많아요. 이 로켓포를 15만 기 정도 보유한 국가가 뭐 미국,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 외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한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지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수천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무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헤즈볼라라고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의 개입 여부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럼요. 거겠네요. 예, 하마스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하마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만큼 헤즈볼라의 무력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랑 1대1로 맞상대 맞대결하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헤즈볼라가 개입할 경우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헤즈볼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17년 전에 한번 둘이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2006년에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눈에 가시였던 헤즈볼라를 소탕하기 위해서 전격 침공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헤즈볼라를 소탕을 못했으니까 이제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군사적으로 볼 때 패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뭐 이집트라든가 여러 그 중동 국가들과 싸워서 항상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예, 그런 것과 비교하면 헤즈볼라를 상대로는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못 이겼고 그래서 고전하다가 결국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끝나버렸는데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헤즈볼라 본거지를 향해서 침공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겼어요. 한 달 동안 교전을 하다가 결국 물러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06년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사실상 그 이스라엘이 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헤즈볼라가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역사를 보면은 헤즈볼라가 계속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조용한 편입니다. 조용한 편이죠. 상당히 좀 참고 있어요. 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지구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국경 지역에서 교전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뭐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헤즈볼라는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국경 지역에서 제한적인 교전을 벌이는 거는 뭐 그 정도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면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상군이 투입되고 가자지구 상황이 지금도 좋지 않은데 더 악화되고 이러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헤즈볼라가 참을 것인가 지금처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역사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이라든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하나를 두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헤즈볼라가 끝까지 모른 채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시된다. 근데 사실 헤즈볼라가 개입하게 되면 이거 상황은 정말 심각해져요. 예,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 군사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그냥 다른 지원 세력 없이 1대1로 붙는다고 해도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세력의 뒤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또 어마어마하죠. 헤즈볼라는 이제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시리아도 헤즈볼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이 주요 동맹국들이고요. 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란이나 러시아도 개입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헤즈볼라 뒤에서. 그래서 이거 이제 큰 문제가 되고 그러면 미국도 지금 물론 뭐 미국은 이미 뭐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이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지금 만났죠. 이런 지금 상황인데 헤즈볼라까지 개입하면 지금 이것보다 더 미국도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이 아마 그러면 영국이라든가 또 유럽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단순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전체 전쟁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중동 전체 전쟁을 넘어서서
세계 대전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벌써 열흘째를 예, 넘어가고 그렇죠. 있는데 오늘까지 뭐 상황을 보면은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또 보는 그렇죠. 쪽도 있어요. 예, 헤즈볼라가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엿새째 잘 참고 있는 거 보면 네.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자극하지 않으면 네. 헤즈볼라도 이 상황에서 워낙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좀 개입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지금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그 하마스 로켓 공격 하루 만인 그 8일 일요일 날 셰바 농장을 향해서 박격포 로켓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셰바 농장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골란고원과 맞닿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접경 지역에서는 좀 충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국지전 가벼운 같은 국지전적인 거네. 충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로켓 공격 같은 건 있었지만 이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그 지난 10일 화요일 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이 15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는데 그 이게 아마 그 헤즈볼라 쪽에서 보낸 미사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탱크도 레바논과 국경에 위치한 헤즈볼라 초소 두 곳을 포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있는데 이게 뭐 심각하게 발전할 만한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쏘면 맞쏘고 뭐 이런 정도 그냥 가벼운 서로 포경국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위기그룹 ICG는 이 벨기에 브뤼셀 싱크탱크인데요. 헤즈볼라 개입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하메스 로켓 공격 이후에 사실 헤즈볼라가 개입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참고 있다는 것은 헤즈볼라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굳이 깊숙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그렇지만 뭐 약간의 로켓 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로켓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살아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을 주고 이스라엘의 경고 주는 선에서 지금 그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먼저 공격한다거나 헤즈볼라가 볼 때 헤즈볼라 입장에서 볼 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헤즈볼라도 개입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ICG라는 벨기에 싱크탱크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게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한데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선 넘지 않을 것을 헤즈볼라가 경고를 했는데 이건 이제 레드라인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레드라인이 뭐냐인데 가자 지구 주민들 지금 가자를 완전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 주민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금 이 살상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가자 지구 주민들을 정말 살상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집단으로 이집트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이집트로 이주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죄다 이집트로 쫓아내고 가자 지구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이제 헤즈볼라는 참지 않겠다는 거죠. 가자 지구로 이스라엘이 다 먹는다. 네. 그건 이제 헤즈볼라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 공격하고 끝내야지.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하마스를 박멸한다거나 하마스를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낸다. 그러면 헤즈볼라도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또 선을 넘은 거야. 이게 이제 헤즈볼라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당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가해지는 이스라엘의 폭력 수준이 지나치면 헤즈볼라는 선 넘은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헤즈볼라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발을 빼지는 또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피해가 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지상군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네. 뭐 지상군 투입한다고 공언했고 지금 거의 그 직전까지 와 있는 거 보니까 투입은 할 것 같은데 네. 투입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뭐 그 가자 지구의 일반 시민들, 그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마구 살상한다거나 정말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집트로 보낸다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상군을 투입해도 어느 정도 자신들도 명분을 세워서 공격도 하고 네타냐후도 어찌됐건 정치인이고 이스라엘에서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복 안 하면
신뢰를 잊을 수 있죠,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네타냐후가 극우 정치인으로서 강조해왔던 게 그동안 뭐냐면 국가 안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안보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 나를 찍어주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근데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액션은 필요합니다. 블러핑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액션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데 투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상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런 점을 볼 때 적당히 이스라엘이 좀 블러핑을 하고 물러난다면 헤즈볼라도 그냥 못 본 척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퍼린 펄리시가 있죠. 미국 외교 전문지. 퍼린 펄리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막강한 집단이고 그래서 이 미사일 15만 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헤즈볼라가 참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선을 넘지 않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점에서 헤즈볼라 참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퍼린 펄리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긴박한 그런 중동 지역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